제 개인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김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보자면 장인어른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떠신가요? 자막에 안경을 고쳐 쓰고라고 넣어주시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고충이 있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말하겠습니까? 우영우라든가 뭐 다른 드라마들 이제 변호사들을 다루는 그 드라마들을 보면 보실 때 어떠세요? 현실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극화시켜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실제 법정처럼 하면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참 변호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좀 현실성 있게 만들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극적인 요소가 없거든요. 다들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두고 서면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법정에 들어가면 보통 변론 시간이 어느 정도 기일이 잡히면 얼마 만에 끝나나요? 짧게 끝나면 1분도 안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드라마 속의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건 주로 조정인 것 같아요. 조정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계속 교환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 나도 반박하는 얘기도 해야 되고 저희한테 시간을 1시간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때에 정말 많은 공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 더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정이 나시는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영영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보면 다시 잘 살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러면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부부 중에 제일 많은 사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성격 차이가 제1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다양한 일들을 다 성격 차이라고 총론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생각한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여전히 외도가 압도적인 1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이 외도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가 있는 부분은 거의 높은 확률로 이혼에 이르는 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사실 이제 재혼하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양식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혼 사유를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혼 사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격 차이가 제일 많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 내 잘못이다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 전에 내가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겠다 하셨던 게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었지만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채무관계. 채무관계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사실 너무 많이 보고요. 큰 금액이 아닐지언정 신뢰가 깨져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건 흔하진 않지만 혼인 전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희는 종종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다 오픈해봐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해와라. 어디 은행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연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인 연차가 있나요? 이 연차를 벗어나면 조금 더 괜찮아질 거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한 10년 차 전후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참고 살아봤는데 아니다 싶은 때가 그쯤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년 차 전후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짧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혼인기간이 짧으니까 아직 서로에 대한 그 신뢰관계도 쌓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말지 뭐 정리하기도 편하고 아이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쉽게 이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혼은 쉽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혼을 굉장히 권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펌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혼을 절대 권하지 않고요. 이혼은 정말 진중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전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왜 본인들은 마시멜로우를 먹어놓고 나는 마시멜로우 못 먹게 하지? 또 다른 한편은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질 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결혼을 좀 권장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은 꼭
하라고 추천을 해요. 왜냐면 결혼을 해보면 행복이 거의 한 10배가 되고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절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또 아이를 낳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너 아이를 꼭 낳아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낳으면 행복이 뭐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는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단기간은 고통이 또 한 10배는 커져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는 차마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몇 번을 태어나도 자녀를 얻을 거지만 자녀까지는 하긴 어렵고 결혼은 꼭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결혼은 꼭 해봐라.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어떤 모먼트가 있었을까요? 있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구나. 사람이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호감을 느꼈던 순간도 지금 생각이 나요. 이제 소개를 받고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가 괜찮냐. 보통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뭐 이때는 안 되고요. 뭐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와이프는 저 다 되는데 헤헤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남자로서 굉장히 호감 포인트죠. 진짜 할 일이 없나 보다. 그건 아니고 사람이 되게 맑게 느껴졌어요. 꾸밈 없고 거기서 호감을 많이 느꼈어요.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남성 중에서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니 남녀로 그냥 말고요. 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네.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손 떼고 나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취미 활동들을 하시나요? 뭐 취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즐기는 건 있어요. 나는 솔로, 돌싱글즈 이런 연애 프로그램. 돌싱글즈에 보면 이제 이혼 사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뭔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말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진행 중에 말하는 게 불리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명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될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상대방을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 사건에 대한 걸 디테일한 걸 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는 적은 있었고. 그렇게 소송 중이거나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긴 해요. 나와서 이제 나의 이혼 사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말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부부의 특징하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부부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보는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한쪽 배우자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 것 외에는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 같은데, 대화가 단절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그 대화라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커플과 잘 되는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되고 안 하고 되고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혼한 부부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을 여쭤보셨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빨리 결혼을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이제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쉽게 이혼에 이르게 되던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에, 애정이 충분히 생기기 전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혼에 이르게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회원의 분류를 나누다 보면은 초혼과 재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재혼 중에는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양육을 하거나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거나 이렇게 나뉘는데, 이혼을 했는데 양육을 전 배우자가 한다면 아마 기책사유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을 못하는 걸 거야 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폭력 가정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니까 애를 못 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유책 사유, 뭐 특히나 외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하고 온 애정을 다 줬지만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외도 사건만으로 양육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진 또 않아요. 오직 이 아이가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클 수 있는 환경인가를 더 중시 보기 때문에, 주 양육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 그게 아이한테 영향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 주 양육자였던 분한테 양육자 지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억울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담백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이 사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냥 아이가 이 사람에게 좀 더 애착을 느끼는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나아가는 것보다는.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연애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한 사연을 갖고 온 게, 결혼을 준비하는 1년차 커플 갑자기 여자친구가 폭탄 선언을 했다. 오빠, 나 사실 전에 파혼을 한번 했었어. 알고 보니 나와 만나기 전에 3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까지 마치고 청첩장을 돌리던 시기에 파혼을 했다는데, 신혼집을 미리 구해 3개월의 동거 기간까지 있었다, 그 사람과.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여자친구와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 남자친구는 결혼을 엎으려고 한다면,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두 분 다 이해는 되지만 저는 남자분의 결정이 더 공감이 돼요. 왜냐면 혼인 직전까지 갔으면 약혼 단계에 이른 건데, 그리고 동거 생활도 하셨었고 연애 생활 한 지 지금 1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사계절을 봤는데 이 남자분이 느끼기에는 그간 나를 어느 정도는 기망을 했다. 이 신뢰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작은 신뢰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가 부부관계들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남자 쪽이 조금 공감이 되긴 했는데, 박희연 변호사님의 변론을 듣고 나니까 여자분 편을 들어주고 싶긴 해요. 이게 이분들이 결혼에 이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연애 과정인 거고, 연애 중에 나의 과거 연애사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연애를 하면서도 동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무조건 밝혀야 된다? 이건 좀 저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이제야 밝혀진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고, 그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확실히 이 연애 재판의 컨텐츠를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니까 사연이 더 풍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김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보자면, 장인어른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떠신가요? 장인어른과 함께 일하는, 자막에 안경을 고쳐 쓰고라고 넣어주시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고충이 있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말하겠습니까? 농담이고, 굉장히 든든해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와이프랑도 하고 장인어른과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소한 2명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맵고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그렇게 매운탕을 드시자고 계속 그런 고충이 생각이 나네요. 매운탕은 먹지 말자. 내가 생각했던 희망하는 직업군이 있었다 하면은 어떤 직업군들이 좀 있으셨어요? 배우자로서. 네, 배우자로서요. 저는 배우자가 변호사였으면 했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있으셨나요?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결혼은 변호사랑 하고 싶고, 그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고 싶고, 토끼 같은 애 2명 낳고 싶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긴 했어요. 저는 그냥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한다. 변호사 배우자에 대해서 추천도를 0에서 100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추천하십니까? 저는 한 90? 90. 10은 뭐 때문에 비워두셨을까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완벽한 거. 직업군 중에서 변호사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 시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쨌든 인식도 좋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90점 정도 줄 것 같은데, 10점을 뺀 이유는 저는 사실 본인과 비슷한 직업을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 직업을 가진 분도 90점은 될 것 같다. 결혼정보회사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저희 주변을 봤을 때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런 만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있고, 나와 맞는 사람을 또 이제 매칭을 해주실 거고,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만남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들을 어느 정도 보고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정보업체들은 그런 거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잖아요.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상 이성을 많이 만나본 경험을 해야 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있으신가요?
등급표가 진짜 있나요? 등급표는 없습니다. 다만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선호도는 존재합니다.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의사분들이 인기가 많을 것이냐? 그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 그 의사분이 외형이 어떤지, 집안 환경은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등급표라는 거를 두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김 변호사님. 저는 수익 구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혼 후에 이혼을 하면 환불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결혼정보회사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입비고 그 다음은 성혼사례비예요. 최초 가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나서도 또 서비스를 희망하면 재가입을 또 받아서 가입비는 한 회원분께 한 번만 발생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성혼사례비는 회사마다 성혼사례비를 받는 회사가 있고 받지 않는 회사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채널에 특별편으로 이렇게 해서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불을 해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성혼사례비를 저희는 상견례가 할 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파혼이 됐었을 때 성혼사례비는 돌려드립니다. 성혼사례비를 받은 분이 재혼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오시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는 하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의뢰인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잘 마무리가 되셨는데 또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러 오셔서 다시 잘 살아보시겠다고 해서 다시 사셨다가 다시 또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그게 소송을 3번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분하고. 그러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골라서 사람을 만났듯이 이혼을 하실 때는 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결정을 하신 데 있어서의 또 따르는 많은 책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하셨다면 용기 있게 나가셔야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변화. 자기를 한번 변화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변화시켜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이혼을 하는 거면 그럼 미련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 이혼하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왕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셨으면 많이 만나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와 같이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결혼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법무법인 재연의 박희연 변호사님과 김정세 변호사님 모시고 결혼 아마추어 촬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은 재연, 결혼은 수연 나이스!